작년 12월 달이었죠. 인천,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 목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건 가 아니라 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종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 그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 한 21년째 이쪽 분야의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제보 사진에 대한 영상 분석과 사진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0~300건 정도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제보하는 사진이나 영상 분석을 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드리고, 이 사진에 찍힌 물체가 일반적인 물체나 현상인지 아니면 최종 미확인 비행 물체인지를 제가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의도적 대기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우연히 UFO를 목격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UFO를 촬영하는 특수 그 촬영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 주변으로 코로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정 촬영을 하게 되면 약 30분 안에 미확인 비행 물체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제가 한 2년 동안 시도해 가지고 여러 차례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예각 턴 비행이라든가 동원반형 이라든가 원통형 그런 비행 물체를 아주 선명하게 포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제가 성공시킨 거는 이제 콜 UFO 프로젝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UFO를 인간 측에서 주도적으로 불러들여서 촬영을 하거나 증거를 포착하는 거죠. 2008년도 5월 달에 제가 첫 시도를 하게 됐는데, 첫 시도에서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 당시 그 UFO 헌터인 허준 씨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는데, 사전에 허준 씨한테는 제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가 상당히 고난이도에 정말 성공할 확률이 0.0000 그런 아주 힘든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잡고 그 중에 한 번 정도 시도해서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3번 지역에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제가 일종의 그 텔레파시라 그러죠. 그 사념파를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 3분 동안 그쪽을 향해서 보냈죠. 그렇게 해서 약 12분 뒤에 놀랍게도 굉장히 그 황금색으로 빛을 발하는 거대한 그 막대기형의 물체가 저희 머리 위에 그 정도로 낮은 저공상에 움직이지도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1, 2분 정도 그걸 목격을 하고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이 시도를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세티라는 외계 지능 생명체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해서 성공시켰어요. 국내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시도해서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첫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 그 어린이 잡지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매번 외계인, UFO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흥미를 느꼈던지, 앞으로 제가 성인이 돼서 이쪽 분야를 한번 내가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제가 1979년에 당시 그 한국 UFO 연구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부장으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구회에 제보된 각종 그 UFO 목격 보고서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보면서 그 UFO의 특성이라든가 어떻게 목격되는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죠. 아마도 UFO가 외계에서 오는 비행물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낙관론 믿고 싶다는 거죠. 만약 그 비행물체가 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대중들을 속이는 어떤 허구라든가 환상, 그런 실체가 없는 현상이나 물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UFO라는 용어가 벌써 등장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UFO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걸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UFO가 어떤 정체 규명이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UFO는 음모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어떤 그런 주장이나 가설이거든요. 근데 UFO 자체가 어떤 팩트가 있는 사실인 거는 분명한데 과연 이 물체가 어디서 오는지, 또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에서 컨트롤되는 비행 물체인지, 또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현상이나 물체인지, 그것조차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음모론이 나오기에 충분한 테마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이렇게 기승하는 거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리어 51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든가, 같이 미군하고 협력해서 UFO라든가 동력 원리라든가 그런 걸 연구한다,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이 있죠. 사실 3년차 이제 UFO 조사 연구를 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UFO가 실제로 존재하는 비행 물체는 틀림이 없고, 이 비행 물체가 과연 외계에서 지구로 찾아오는 스페이스쉽, 우주선이냐 아니냐, 그것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지금 미 국방부나 미 군 당국에서는 이 외계 기원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UAP 범주 항목에서 빼놨거든요. 기타 항목으로. 이런 UAP 범주를 놓고 봤을 때 왜 여기에 그 6번째 가설 또는 5번째 가설에 외계 기원설이 누락이 됐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 당국에서는 자국의 그 영공 안에서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수없이 목격을 하거든요. 작전구역 상공에는 어떠한 그런 미상의 비행체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그레이브스 중위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인데, 이분이 매일같이 거의 그 미확인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를 목격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살펴보니까 여러 건에 걸쳐서 일반적인 현상이나 물체가 아닌 고도로 그런 진보된 항공 역학을 무시하는 비행체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도의 비행 성능을 가진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이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재밌는 경우는 이제 한 초등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리창에 UFO 모양을 싹 그려서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그거 이제 멀리서 이제 찍은 거죠,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나 그럴듯하고 확실하게 보이는데, UFO 판단 여부 근거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지나치게 선명하게 찍힌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이에 오려붙인 가짜 UFO 사진인 것으로 판독이 됐고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 UFO로 오인하는 경우가 또 들어있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찍는 것도 개입된지도 모르게 이제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 중에 카메라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다운받아서 배경사진을 인물을 찍게 되면 UFO가 거기에 자동으로 찍혀서 들어가요, 하늘에.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 UFO 사진이 또 제보되는 경우가 있고,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해서 합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봤기 때문에,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진 찍은 그 촬영자와 통화를 하는 중에 이거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것이 맞아요. 저희 센터에 연간 약 200에서 300건 정도가 연평균 제보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2~3건 정도가 UFO로 추정되는 사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2~3건 정도 있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작년 12월 달이었죠. 갑자기 저녁 때 센터로 막 제보가, 사진이, 영상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내용을 봤더니, 인천,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 목격이 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목격이 됐다는 거는 그 고도가 대기권을 벗어나는 상당히 높은 고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딱 보자마자 이건 UFO가 아니라 로켓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기다렸죠. 그때 속보가 이제 뜨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뜨는데, 처음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딱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북한이나 중국 인접한 국가에서 비밀리에 실험한 로켓 발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떤 기자 한 분이 연락을 해와서 저는 UFO가 아니다, 로켓 발사한 거에 대한 궤적 흔적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기사가 뜬 다음에 바로 국방부에 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2차.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 발사한 고체연료 로켓 실험 발사의 일환이었다. 고체연료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그 궤적이 삼각뿔 형태로 일어났고 뱀꼬리 모양으로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가 이제 분출되면서 그 반발력으로 로켓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니까 베이퍼 트레일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현상이 이제 궤적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죠. 1995년 9월 5일 날 대낮에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촬영을 했죠. 의도적으로 그걸 보고 촬영한 건 아니고 가을 전경 스케치를 담기 위해서 가평 설곡리를 찾아갔는데 우연히 그 참깨를 터는 그런 두 노인 부부를 보면서 때마침 하늘이 맑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가을 전경이길래 세 컷을 모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찍었는데 세 장이 연속적으로 탁 찍히는 거죠. 0.3초 간격으로. 그 중에 가운데 사진에 이 물체가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사진을 검토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물체가 아닌 UFO가 틀림없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 이후에 그 사진 분석에 대해서 뭐 방송국에서 인터뷰 취재가 나갔고 또 해외 유수 그런 사진 검증 기관으로부터 UFO에 대한 뭐 크기라든가 비행 속도, 고도 분석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바로 전날 4일 날에는 대낮에 그 경기도 화학산 거의 인접한 지역이죠. 한 덩어리의 그 미확인 발광체가 서서히 그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그걸 발견한 이용 카메라맨이 이제 추적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발광체 덩어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7, 8개로 분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이 됐고 그 분열한 7, 8, 9개의 물체가 I자 형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장면이 찍혔죠. 시속 한 1100에서 1200km로 날아가는 장면이 찍혔다 그래요. 지금 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급기야 나사에서 이 UF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거든요. 정말 이 비행체의 기원이 외계에서 날아오는 거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최첨단 어떤 항공역학을 무시하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고도의 비행 능력을 가진 비행체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 정부 차원에서 UFO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쪽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게 있어서 UFO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결정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UFO가 보여주는 그 고도의 비행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예각턴이라든가 직각턴, 초고속 비행하다가 정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구상의 어떤 항공기도 구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공시킨다면 그건 굉장한 과학의 도약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UFO는 과학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공중파 TV에 많이 출연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공개하는 잡다한 사람들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